서울 변두리 언덕길을 따라 낡은 계단식 다세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동네.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반지하 월세방 창문 너머로 힘겹게 스며드는 한 줄기 희미한 햇살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었다. 그의 이름은 김영수, 6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노인이었다. 굽은 허리와 깊게 패인 주름은 가난과 고생으로 점철된 지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석양 아래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연마된 보석 같았다. 그가 살고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재단의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시설이었다. 저렴한 월세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설립된 곳이었지만 시설은 낡고 열악했으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영수는 젊은 시절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척박한 땅을 일구며 뼈 빠지게 일했지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겹치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가족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자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고향을 떠나온 영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농촌에서의 고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되고 험난한 도시의 삶이었다. 그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그의 땀과 노력에 비해 보수는 턱없이 부족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공사장의 소음과 흙먼지, 그리고 고된 노동은 그의 육신을 갉아먹었지만 영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하고 늘 다니던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늘 낡은 도시락 가방과 안전모가 들려 있었다. 도시락 가방 안에는 젊은 시절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싸주었던 것과 같은 김치와 콩자반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며 고독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묵묵히 버텨냈다. 고된 노동에 지친 몸을 이끌고 비탈길을 걸어 돌아오는 길, 영수는 늘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배고픔에 지쳐 웅크리고 있는 굶주린 노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선뜻 건네고 길을 잃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면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는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은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다. 그는 작은 친절과 따뜻한 배려가 삭막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소박한 선행은 마치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영수는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며 이 낡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그의 소박하고 간절한 소원이었다. 그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고단한 하루를 위로받고 자신의 소박한 소원 또한 이루어지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하지만 그의 소박한 꿈은 매달 월세를 받으러 꼬박꼬박 찾아오는 다세대 주택의 악덕시설 관리인 고익순 때문에 늘 위태롭게 흔들리곤 했다. 영수가 살고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재단의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시설이었지만 그 이름이 무색하게 관리는 엉망이었다. 시멘트 벽돌로 겨우 쌓아 올린 듯한 허름한 건물 외벽은 군데군데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 흉물스러운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다. 붉은 녹이 슬어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불안감을 자아냈다. 복도에는 언제부터 쌓여 있었는지 모를 쓰레기 봉투들이 흉한 냄새를 풍겼고 낡은 전선들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보기에도 위험했다. 그 중에서도
영수가 살고 있는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반지하 월세방은 그나마도 몇 안 되는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열악한 공간이었다. 장마철이라도 되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벽에는 곰팡이가 번식하여 퀴퀴한 냄새를 풍겼다. 낡은 창틀은 틈새가 벌어져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대로 스며들었고 쥐라도 나오는 날에는 밤새 잠을 설쳐야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렴한 월세 덕분에 근근히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었다. 매달 25일 어김없이 꼬박꼬박 월세를 받으러 들이닥치는 다세대 주택의 시설 관리인 고익수는 영수의 고단한 삶을 더욱 짓누르는 존재였다. 40대 중반의 나이로 짙은 화장과 촌스러운 파마머리를 한 그녀는 항상 날카로운 송곳처럼 쏘아붙이는 말투와 불쾌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고 영수를 향해 쏘아붙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앙칼지고 드셌다. 익수는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한다는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속물적인 인물이었다. 그녀는 늘 형편이 어려운 영수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의 낡고 초라한 반지하 월세방을 멸시하고 깔봤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건물 관리인이라는 하찮은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것을 즐겼다. 그녀의 악랄한 갑질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영수의 가슴을 후벼 파곤 했다. 어느 날 영수는 늘 하던 대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 그는 높은 곳에서 자재가 떨어지는 것을 피하려다 발을 헛디뎌 추락했고 땅바닥에 세게 부딪히면서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에 영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병원에 누워 깁스를 한 다리를 멍하니 바라보며 그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당장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다음 날 익수는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영수의 반지하 방을 직접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횟수마저 거칠고 신경질적이었다. 계세요? 김영수 씨 계시냐고요? 고함을 지르는 소리에 영수는 겨우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다. 어머, 김영수 씨,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셨대요? 이런 딱하게 됐네. 걱정하는 척 역겨운 연기를 펼치는 익순의 얼굴에는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했다. 그녀는 영수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듯했다. 저기 익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달 월세를 좀 늦게 낼 것 같은데. 영수는 죄송한 마음을 가득 담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익순의 눈치를 살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씨부렁거리는 거예요? 월세를 늦게 내겠다고요? 정신 나갔어요? 익순은 기다렸다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영수를 몰아세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다리를 다쳐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영수는 억울한 듯 자신의 딱한 사정을 설명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런 사정은 나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댁 사정 딱하다고 내가 월세 깎아줄 의무도 있어? 웃기지 말아요. 익수는 냉정하게 잘라 말하며 영수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시도를 무참히 짓밟았다. 규정은 규정이고 사정은 사정이지. 25일까지 월세 못 내면 가차없이 쫓아낼 거니까 그래 하려고요. 익수는 험악한 표정으로 영수를 쏘아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그리고 아픈 몸으로 괜히 돌아다니지 말고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말이야. 익수는 섬뜩한 말을 덧붙이며 영수를 협박했다. 그녀는 영수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까봐 미리 겁을 주려는 속셈이었다. 익수는 싸늘한 냉기를 남기고 매정하게 돌아서서 낡은 계단을 쿵쿵 울리며 내려갔다. 그녀가 떠난 후 영수의 반지하 방에는
싸늘한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영수는 텅 빈 방 안에 덩그러니 주저앉아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다친 다리보다 더 무거운 절망감에 짓눌려 괴로운 신음을 토해냈다. 당장 25일까지 돈을 구하지 못하면 그는 낡은 반지하 방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내몰릴 운명이었다. 25일은 가차없이 밝아왔다. 영수는 밤새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괴로워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낡은 알람 시계의 종소리에 맞춰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퉁퉁 부은 다리는 그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듯했다. 아침 식사를 겨우 마친 영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밖으로 나섰다. 그는 낡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목적지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다. 며칠 전 그곳에서 뜻밖의 행운을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행운을 기대하며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 도착한 영수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따스한 햇살이 그의 굳은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텅 빈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그때 익숙한 강아지 짖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영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며칠 전 봤던 휠체어 탄 노인이 강아지를 쫓아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노인의 휠체어는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틈새에 바퀴가 끼어 꼼짝도 하지 않았고 노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어이쿠, 큰일 났네. 코코, 거기 가면 안 돼. 노인은 당황한 목소리로 강아지를 불렀지만 강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원 안쪽으로 더욱 빠르게 뛰어갔다. 영수는 휠체어에 갇힌 채 서 있는 노인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벤치에서 힘겹게 일어섰다. 어르신, 제가 강아지를 잡아올게요. 걱정 마세요. 영수는 노인을 안심시키고 강아지를 쫓아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굽은 허리를 더욱 숙이고 낡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강아지를 향해 다가갔다. 강아지는 영수를 약올리듯 잡힐 듯 잡히지 않으며 공원 이곳저곳을 누볐다. 코코야, 이리 와. 얌전히 있어야지. 영수는 숨을 헐떡이며 강아지를 불렀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다리는 점점 더 쑤셔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노인의 소중한 반려견을 반드시 되찾아주고 싶었다. 마침내 영수는 공원 구석에서 멈춰 선 강아지를 발견했다. 강아지는 덤불 속에 숨어 무언가를 킁킁거리고 있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착하지? 이제 어르신께 돌아가자. 영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아지를 달래며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영수의 따뜻한 눈빛에 안심한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영수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다시 노인에게 돌아갔다. 그 사이 노인의 휠체어는 더욱 엉망이 되어 있었다. 휠체어 바퀴는 깊숙이 박힌 보도블록 틈새에서 빠져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노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영수는 강아지를 노인에게 건네주고 곧바로 휠체어를 빼내기 위해 힘을 쓰기 시작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기다리세요. 영수는 굳게 힘을 주고 휠체어를 힘껏 들어 올렸다. 그는 있는 힘껏 휠체어를 흔들었고 마침내 휠체어 바퀴는 보도블록 틈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행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어르신. 영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노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노인은 감격한 표정으로 영수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코코도 찾고 휠체어도 빼낼 수 있었어요. 제가 은혜를 갚아도 한참 모자랄 정도입니다. 영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노인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어르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정장 차림의 누군가가 노인의 곁으로 급하게 달려왔다. 그는 영수를 훑어보더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노인에게 말했다. 회장님, 곧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어서 가셔야 합니다. 비서는 영수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노인의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노인은 아쉬운 표정으로 영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납시다. 영수는 노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노인의 휠체어는 공원 밖으로 사라졌다. 영수는 왠지 모를 아쉬움을 느끼며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았다. 며칠 후 영수는 늘 하던 대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다 낫지 않은 다리 때문에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대신 비교적 쉬운 잔심부름을 맡았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영수 씨, 잠깐만 이리 와봐요. 반장의 부름에 영수는 작업 도구를 내려놓고 반장에게 다가갔다. 오늘 현장에 높으신 분이 방문하신다고 하네. 혹시라도 실수하는 일 없도록 정신 바짝 차려. 반장의 말에 영수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혹시라도 자신의 실수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갈까봐 걱정했다. 잠시 후 현장에 검은색 세단이 한 대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놀랍게도 며칠 전 공원에서 만났던 노인이었다. 노인은 휠체어를 탄 채 현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의 옆에는 비서가 바싹 붙어 있었다. 영수는 혹시라도 노인에게 방해가 될까봐 조용히 몸을 숨겼다. 하지만 노인은 영수를 금세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어이쿠, 김 선생님, 여기서 다시 만나 뵙게 될 줄이야. 노인의 반가운 인사에 영수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여기서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제서야 영수는 노인이 이 건설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도운 노인이 엄청난 재력가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뭘 그런 걸 다 신경 쓰시오. 김 선생님 덕분에 우리 코코도 되찾고 도움도 받을 수 있었으니 오히려 내가 더 고맙소. 박 회장은 영수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수의 겸손한 태도에 박 회장은 더욱 감탄했다. 김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구려.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시겠소? 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영수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박 회장은 영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따뜻한 차를 대접했다. 김 선생님, 혹시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사회복지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힘닿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영수의 솔직한 대답에 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거요. 김 선생님 바로 그런 마음이 사회복지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보았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운영해온 사회복지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박 회장은 씁쓸한 표정으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김 선생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에 대해 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박 회장의 제안에 영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회복지재단 일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야였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다. 무엇보다 박 회장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숙고 끝에 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회장님, 부족하지만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영수의 굳은 결심에 박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잘 생각하셨소. 김 선생님, 저는 김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이라면 충분히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박 회장의 안내로 사회복지재단을 방문했다. 재단은 낡고 허름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직원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영수는 재단의 운영 방식과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배우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무주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에 큰 관심을 가졌다. 저도 오랫동안 월세방에 살면서 집 없는 서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사업이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수의 말에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렇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이 사업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영수는 박 회장의 숭고한 뜻에 감동하며 재단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재단의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는 재단 직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영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영수는 재단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그의 얼굴에는 잃어버렸던 웃음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재단에서 일한 지 몇 년 후 박 회장은 영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영수에게 귀한 차를 대접하며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다. 김 선생님, 사실 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영수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건강은 괜찮으신 겁니까? 영수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박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랜 지병이 악화되어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는 안타까운 마음에 박 회장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힘내십시오.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영수의 따뜻한 격려에 박 회장은 감격한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떠나더라도 제가 평생을 바쳐온 이 재단을 훌륭하게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박 회장은 영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김 선생님, 제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사회복지재단을 선생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영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재단을 운영할 능력도 지식도 없습니다. 영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박 회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닙니다. 김 선생님. 저는 그동안 김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태도를 보았습니다. 김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훌륭하게 재단을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박 회장은 영수의 손을 굳게 잡으며 그의 진심을 전했다. 김 선생님,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과 봉사 정신입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디 제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박 회장의 간절한 부탁에 영수는 감동을 받아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함을 알기에 두려웠지만 박 회장의 믿음에 보답하고 그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회장님 제가 부족하더라도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영수의 결심에 박 회장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몇 달 후 박 회장은 평안하게 숨을 거두었다. 영수는 그의 장례식에서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오열했다. 그는 박 회장의 영정 앞에서 그의 숭고한 뜻을 반드시 이어가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영수는 고심 끝에 박 회장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그의 뒤를 이어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그는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왔기에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박 회장의 숭고한 뜻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영수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첫 출근을 했다. 그는 재단 직원들에게 겸손한 태도로 인사를 건네고 재단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았다. 그는 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은 운영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건물은 점점 더 낡고 허름해져 가고 있었다. 게다가 영수가 살고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시설 관리인 고익순의 악행이 심각했다. 익순은 재단의 돈을 횡령하고 세입자들에게 갑질을 일삼으며 재단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횡포는 영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영수는 재단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반지하 월세방에 그대로 머물렀다. 고급 빌라로 이사하라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도 그는 한사코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다. 그는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반지하 방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진정으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 며칠 후 영수는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악덕 관리인 익순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 양반 아직도 이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에서 썩고 계시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날카롭고 비꼬는 말투였다. 익순 씨, 좋게 말할 때 그만하시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좋게 하라는 거야. 이 양반아, 돈도 제대로 못 내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영수는 익순의 태도에 분노했지만 꾹 참으며 말을 이었다. 다 알고 있소. 당신이 그동안 세입자들에게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또 재단 돈을 얼마나 횡령했는지. 익순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억지를 부렸다. 뭐라는 거야? 증거 있어? 함부로 무안하지 마. 증거는 차고 넘치니 걱정 마시오. 이제 당신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낼 테니까. 영수의 단호한 태도에 익순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어차피 당신은 아무 힘도 없는 월세 사는 늙은이일 뿐이야. 내가 재단에 꼰질러서 당신 같은 골칫덩어리 당장 쫓아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익순은 조롱하는 듯한 비웃음을 흘리며 낡은 반지하 방을 나섰다. 그녀는 영수를 쫓아내고 다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를 생각에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며칠 후
익수는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백을 믿고 재단 사무실로 의기양양하게 향했다. 그녀는 영수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고 그를 시설에서 쫓아낼 계획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현실이었다. 드디어 재단 사무실에 도착한 익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나무인한 태도로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감히 자신에게 대들었던 늙은이 영수에게 복수할 생각만이 가득했다. 여기요. 내가 지금 이사장님께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왔는데. 익수는 목청을 높여 소리쳤다. 그녀의 고함 소리에 사무실 직원들은 깜짝 놀라 익순을 쳐다보았다. 아, 익순 씨 오셨어요? 이사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 직원 하나가 난처한 표정으로 익순에게 다가와 말했다. 뭐, 회의 중? 웃기지 마. 내가 지금 급한 일이라고 했잖아. 당장 이사장님께 연락해. 고이순이가 왔다고. 익순의 고압적인 태도에 직원은 어쩔 수 없이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무슨 일입니까? 김 주사님?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며칠 전 익순에게 모욕을 당했던 늙은이 김영수였다. 하지만 그의 초라한 행색은 온데간데없고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채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아니? 이게 대체? 익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두 눈은 크게 확장되었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영수의 변신에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고익순 씨. 영수는 익순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날카롭고 냉정했다. 익순은 횡설수설하며 현실을 부정했다. 아니 그게 제가 잘못 봤나? 당신이 왜 이사장이신 거죠? 이제 아셨습니까? 제가 바로 이 재단의 새로운 이사장 김영수입니다. 영수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익순을 싸늘하게 쏘아보았다. 익순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늙은이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익수는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다. 익수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듯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늙은이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넋이 나간 사람이 되어버렸다. 자신이 이제까지 무슨 짓을 해왔던가. 그녀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영수는 그런 익순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익순 씨, 그동안 당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복수할 생각은 없습니다. 영수의 말에 익순은 고개를 들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익순은 꿇어 엎드려 영수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영수는 한동안 말없이 익순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수의 말에 익순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말입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편안하게 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영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익순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대신 당신은 앞으로 건물 청소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땀 흘려 일하며 자신의 잘못을 이웃치십시오. 익순은 영수의 제안에 망설였다. 과거 건물 관리인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자신이 이제는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영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하여 익수는 다세대 주택의 새로운 청소 담당자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건물을 청소했다.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를 적셨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녀는 청소 일을 통해 비로소 땀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영수는 익순을 해고하는 대신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그는 익순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리고 익수는 다세대 주택의 청소 담당자로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카로운 표정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어느덧 석양이 뉘엿뉘엿지는 시간,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행복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험난한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감격에 젖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만은 부자로 살고 싶었던 그의 소망은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나눔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의 삶은 마치 숭고한 건축물과도 같았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영수의 따뜻한 경영 철학은 변치 않았습니다. 재단은 더욱 투명하고 튼튼해졌고 도움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희망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돈으로 지은 건물은 무너질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짓는 노력과 용서는 영원하다는 것이었다. 익순 씨 역시 묵묵히 청소 일을 하며 과거의 앙칼진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녀의 친절한 미소와 인사는 이제 이 건물에 변치 않는 따뜻한 일부가 되었다. 그의 굽은 허리와 깊은 주름은 여전히 고단했던 세월을 말해주지만 그 눈빛은 한 점의 그늘 없이 맑았다. 그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쌓았지만 마지막에 이룬 가장 숭고한 건축물은 바로 이웃사랑과 나눔이라는 삶의 철학이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뜻하지 않은 행운이나 불행이 찾아왔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